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썼던 기사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기사의 후속 상황들을 제가 이제 현장에는 가지 못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그래서 그 외신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업데이트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다음에 제 의견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2015년에 현장을 취재했었던 동티모르가 왜 아세안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그토록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 가입하지 못하는지 그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동티모르를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회원국으로 받아주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한겨레 20일에 그러니까 기고를 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2015년 9월 10일에 기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한겨레 20일 1078호래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 아세안을 이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확정은 했는데 말로는 했다 했는데 실제 가입 절차를 밟고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가입이 됐으면 된 거고 아니면 아니지 가입 확정하고 또 그것이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상황이 도대체 뭔지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제 이게 그만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내에 그 역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했던 것을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커피 말고 수출할 게 뭐가 있나? 경제적 침략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인도네시아 점령기 1975년부터 99년 무장투쟁을 이끈 동티모르 민족해방군 팔린틸 공보 담당이었던 주제벨로는 동티모르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가입 얘기를 꺼내자 걱정거리부터 풀어놨다. 정부 비판적 성향의 주간신문 템포 세메날의 발행 편집인인 그는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합류를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라고 말한다. 지금 동티모르 정부는 아세안 가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곳에서 큰 형님이란 뜻의 마운 보스로 불리는 독립영웅 샤나나 구스망 현 기획전략투자장관부터 조제 하무스 오르타 초대 외무장관, 루이 마리아 데 아라우주 현 총리까지 이름을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세안 가입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동티모르 외무부 역시 올해 외교 활동의 우선순위가 아세안 입성을 위한 로비와 준비라고 말할 정도다. 왜 이렇게 열심일까? 지난 8월 31일 외무부 청사에서 만난 로베르토 수아레스 외무차관은 1975년부터 대인도네시아 독립투쟁 당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할 때부터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아세안 합류는 중요한 화두였다고 답했다. 1991년 11월 12일 딜리 산타크루즈 묘역에서 벌어진 인도네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산타크루즈 학살의 생존자인 로베르토 차관은 2001년 건국 직전부터 동티모르의 대아세안 외교 실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신생 독립국가로서 동티모르의 지역적 소속감과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아세안 가입에 대한 열망을 설명했다. 실제로 2002년 5월 20일 500년에 가까운 식민 경험과 독립투쟁 끝에 탄생한 새 밀레니엄의 첫 독립공화국 동티모르의 외교 중심 과제는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 등 지역연합체 가입이었다.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과는 PIF, 태평양 도서국 포럼 참관국 뿐이다. 2011년 3월 4일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공식적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했지만 동티모르는 아직 참관국, 옵서버 자격도 얻지 못했다. PIF에선 몇 년째 참관국 지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로베르토 차관은 캄보디아가 마지막으로 가입하던 때 1999년과 비교하면 아세안 헌장 발효 2007년 뒤 가입 절차가 달라졌다며 까다로워진 회원국 심사 탓이라고 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대해서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사회문화 교류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참관국 자격을 유지하지만 아세안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까닭에 정식 회원국이 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티모르 정부가 내놓은 아세안 가입의 거래 조건은 독특하다. 거칠게 정치를 주고 경제를 얻는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동티모르가 겪어온 450년의 포르투갈 식민기, 1515년부터 1975년, 24년의 인도네시아 강제 점령 끝에 이뤄낸 독립과 건국의 자랑스러운 경험을 인권, 민주주의, 평화 문제로 고민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한다는 것이 동티모르 정부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에게 내놓은 물건이다. 여기에 더불어 동티모르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 공동체 CPLP의 브라질, 모잠비크, 포르투갈 등 3개 대륙 회원들과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 교역 다리 역할도 내놨다. 역으로 동티모르가 기대하는 것은 2015년 12월 출범할 예정인 인구 6억 3천만 명, 국내 총생산 2억 3천억 달러 규모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는 시장이다. 이 새로운 시장은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생산기지, 소비시장, 물류 거점으로 묶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 처음 구상됐다. 아세안은 이를 위해 투자, 무역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국제기준의 법 규정을 갖추기 위해 같은 해 아세안 헌장도 만들었다. 인구면에서 중국과 인도에 이은 세계 세 번째 규모의 단일 시장이고 규모면에서 세계 7대 경제권에 속한다. 이 시장이 인구 120만 명에 2012년 기준 GDP 1,105달러, 출산율 5.3명, 아시아 1위인데 노동 가능 인구의 70%가 아직 실직 상태인 경제 후발국 동티모르 바로 앞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 1인당 국민소득 3,036에서 9,348달러로 성장하는 것이 동티모르 정부의 야심찬 목표다. 그러나 석유 가스 개발 외에 돈 나올 곳이 없고 산업 인프라와 숙련 노동력 등이 열악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시장은 들어가자니 살아남을 엄두가 안 나고 안 들어가자니 교역의 끈이 아쉬운 딜레마와 같다. 지금도 동티모르는 아세안 국가들의 상품으로 도배된 상태인데 가입하면 어떻게 되겠나? 동티모르는 돌이킬 수 없는 아세안 상품 판매 소비 시장이 된다. 동티모르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 중 하나인 인권연합, 학 어소시에이션 사무국장 마누엘 몬테이로의 말이다. 동티모르 수도 딜리의 유일한 쇼핑몰 티모르 플라자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이나 딜리에서 가장 분주한 상가 거리이자 중국계 도 소매점으로 가득한 아우디안가에 가보면 마누엘의 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진열된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은 대부분 인도네시아나 타이, 말레이시아산이다. 인도네시아의 대표 브랜드 인도푸드와 생수 아쿠아, 맥주 빈땅, 정향담배 구당가람과 타이 맥주 타이거를 쉽게 볼 수 있다. 동티모르산은 냉동 생선, 달걀, 유기농 커피 정도다. 동티모르 정부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이런 고민을 잘 알고 있지만 손해를 봐도 일단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독립투쟁기부터 있어온 국가적 합의와 건국 뒤 헌법의 요구가 명분이다. 그러나 동티모르의 연내 아세안 입성은 어려워 보인다. 인도네시아 등 동티모르를 후원하는 회원국들은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참관국 지위라도 얻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지만 싱가포르 등 회의적 태도의 회원국들은 동티모르가 아세안의 11번째 회원국이 되면 발생할 영향을 생각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 싱크탱크 ISIS의 샤흐리만 로크만은 지난 1월 포르투갈 뉴스통신 와의 인터뷰에서 동티모르의 회원가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배경으로 6개 창설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들은 버마, 미얀마가 가입한 뒤 버마의 문제가 아세안의 문제가 됐던 경험을 기억한다며 동티모르의 합류에 따른 정치 외교적 긴장을 지적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기사에 쓰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 여기 기사 안에서 인터뷰했던 외무 차관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말인데 쓰지 못해서 땅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안에서 창설국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소득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고, 어쨌든 경제적인 그 영향력이 큰 싱가포르가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예전에 식민 통치도 강제 점령도 했던 그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너무 지지한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인데, 가장 불편해하는 국가가 싱가포르인 이유는 그 당시 오프 더 레코드였는데, 네, 지금쯤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얘기하자면, 인권 문제를 싱가포르가 지적당할까봐 불편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좀 풀어서 말을 하자면은, 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해가지고 2002년 5월 20일에 이제 독립공화국으로 이제 21세기에 최초로 탄생한 국가, 제일 첫 번째 국가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어쨌든 투쟁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반제국주의,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주 독립, 인권, 평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주창하면서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투쟁하는 그 가치를 주창을 하면서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희생을 거쳐서 독립을 했는데, 이 국가는 이제 정체성이 그게 이제 투쟁이죠, 투쟁. 자유와 독립, 인권, 평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그 설립의 기본 정신이자 모든 것인데, 자유, 평등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가장 발달된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도는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당이 바뀐 적이 없고, 그다음에 계속 세습 통치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총리가 세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권을 따지자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어떤 존엄성이나 그런 것을, 인간의 어떤 가치, 삶의 존엄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노동력 아니면 돈을 버는 생산력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회 문화, 경제 문화이기 때문에 인권 이야기, 평등 이야기, 정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싱가포르의 그 현대사가 어떤 공산당을, 그러니까 반공을 기초로 시작되었고, 그게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그 빨갱이 딱지를 붙여서 탄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도 이제 집권당의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모든 것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동티모르 2015년에 인터뷰했던 당시 동티모르 외무 차관의 말은, 동티모르가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바른 소리,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 독립, 평등, 인권 이런 것을 민주주의 이런 것을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불편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미얀마가 가입한 뒤에 미얀마의 문제가 아세안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세안은 국가의 연합이긴 한데 서로의 내정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 그래서 아무런 국가 간의 연합이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옆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인권의 침해가 벌어지거나
뭐 생명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그러니까 뭐 초보 사법적인 살인이나 실종 사건 같은 게 일어나거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군부가 민간인을 누군가 군 세력이나 정부가 민간인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제 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뭐 압력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를 일체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한 그런 국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국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동티모르를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참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기사에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자리에 같이 있었던 그 차관의 이제 비석격인 외교관이 끝까지 저한테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날 때까지 그 얘기는 차관이 마지막에 한 그 말은 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핵심인데 그걸 쓰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그 뒤로도 이게 2015년 기사고 제가 이때 뭐 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2015년의 상황인데 동티모르, 아세안 이렇게 해서 구글에든 네이버든 뭐 어떤 포털 그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보면은 아세안 가입과 관련된 그 글들이 나와요. 근데 기사도 있고 논문도 있고 외교부의 어떤 뭐 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가입이 아직도 안 됐어요. 안 됐단 얘기예요. 뭐, 뭐 아세안 막내 뭐 아세안 가입 환영 뭐 가입 지지 표명 일단 뭐 일단 가입 뭐 확정은 확정인데 사실 가입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고 한국, 미국, 일본도 대사들이 찾아가가지고 동티모르 아세안 가입을 지지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이제 회원국들의 합의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게 잘 아무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분석하는 논문도 있고 한데 제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건 이제 제가 본 것은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나온 논문인데 제목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연 원인 분석이라는 내용이에요. 2022년에 한국 세계 지역학회에 이렇게 수록된 것으로 나오는데 두 분이 저자가 쓰셨는데 한 분은 제가 이분이 동티모르를 전공으로 박사과정 하시고 논문까지 쓰신 걸 박사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전문가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동티모르를 전공한 학자는 많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국제관계학인데 동티모르 정치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여기에 이제 이제 요인이 나오거든요. 그 다양한 그 분석 틀을 활용해서. 근데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언급이 돼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 제가 2015년에 취재했을 때는 동티모르 내부에서도 아니면은 바로 옆에서 지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국가 어떤 언론사의 기자나 학자들도 얘기하지 않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취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저의 의문은 그거예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는데 동남아시아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세안 차원에서도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는 편을 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동티모르가 가입하면은 아세안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분석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과정의 목적, 그다음에 아세안 회원국의 입장,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동티모르가 아세안 가입이 지연된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아세안 동티모르가 왜 아세안에 가입하려고 하는지는 아까 제가 취재한 기사에서 이거는 이제 국가를 건설할 때부터 당연히 해야 할 외교적인 미션이라고 이렇게 어, 음, 우리로 치면 forefathers인데 엄청 옛날 그 설립자들이 아니니까 뭐 우리가 아는 샤나나 구스망이나 뭐 조제 호르스 라무스 호르타나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처음에 국가를 설립했던 세력들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세안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이제 그 아세안 그러니까 동티모르 헌법에도 그 외교적으로 중요한 그 두 가지가 태평양 국가들의 그 연합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체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아세안 회원국의 입장이 이제 뭐 인도네시아의 입장, 싱가포르의 입장, 어디 버마, 캄보디아 입장 이런 게 다 이제 있다는 얘긴데 아까 뭐 인도네시아 입장은 어떻고 싱가포르 입장은 어떻고 이런 거 다 한번 기사에서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오프 더 레코드로 싱가포르이 반대하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취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 아세안 이 지역에서 정말로 중국과 미국이 그 영향력을 경쟁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느 한 국가를 이용해서 아세안 전체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는 이 가설이 과연 어떨까? 실제 확인해보고 싶다. 얼마나 우려할 만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거기도 국가 간의 협의체가 SAARC, SAARC라고 하는데 있긴 있거든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처럼. 근데 그렇게 강력한 구속력이 있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국가연합체가 아니고 일단 인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공통의 어떤 미국, 중국의 경쟁에 대한 그 지역 영내 경쟁에 대한 입장 같은 거를 밝힌 적은 없는데 일단은 뭐 우리는 누구 편도 기다 아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지만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그 중국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프라 개발에 투자를 받아서 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네팔의 경우에는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노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인도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면서 겁박하는 것을 알지만, 우린 네팔의 입장에서는 오랜 역사가 위에는 중국, 아래는 인도에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 네팔의 그 헌법에도 그렇고 외교 그 원칙이라는 게 판차실라의 원칙이 있어요. 그 안에는 이제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이제 짓눌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그 힘을 이용한다는 그런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겪어온 그런 노하우랄까? 그 방향성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남아시아는 또 상황이 국가마다 다른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아세안에 동티모르 가입하는 것을 중국이 동티모르를 먹어서 동티모르가 아세안의 11번째 회원국이 되면 중국이 우리에게 영향을 행사할 것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과연 정말 우려할 만한 정도의 요인인지 제가 이후에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게 되면은 또 한번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기사를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게재를 할 만한 제 취재비까지 다 내면서 제가 적자를 내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지면이든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취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취재를 해서 네, 이거를 한번 네, 정말로 우려할 만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슬기입니다.
तेरा कितनी धूम से करने निकली सरबाज ऐ इब्ने कासिम देख कश्मीर बुलाता है ऐ इब्ने कासिम देख तुझे कश्मीर बुलाता है पुष्टों से बनी जंजीरों की वो कड़ियां कितनी प्यारी थी कलियों और फूलों की सब फुलझड़ियां कितनी प्यारी थी वो चेहरे कितने नाजुक थे वो लड़ियां कितनी प्यारी थी वो लम्हे कितने दिलकश थे वो घड़ियां कितनी प्यारी थी